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는 방배동 전문가, 방배동에서 대성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신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 사업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할 수 있는 비례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비례율을 그러면 이제 100이 넘어야 이제 수익 구조가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한테서 얼마만큼 좀 더 쳐줄 것인가, 반영을 해줄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례율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 종전 자산 총액에다가 사업 이후에 종후 자산 총액, 우리말로 이제 이거는 뭐야? 매출이라고 보면 되죠. 매출 또는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총 비용, 비용 이걸 차감하고 100을 곱했을 경우에 비례율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종전 자산 총액은 실시를 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실시를 하고 이걸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시점 됐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오픈을 해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전 자산 총액은 한번 평가가 되면은 연동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후 자산 총액, 매출. 이 매출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아시다시피 자, 일반 분양가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조합 분양가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 보리지 또 매각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일반 분양으로 할 수 있는 게 조합 분양가 동일하게 있는 게, 자, 아파트도 있고, 그죠? 상가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가는 아시다시피, 자, 평당 분양가가 높을수록 조합원한테 유리하죠. 항상 이 관점은 뭐냐면 조합원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주인은 실질적 조인은 뭐예요? 각 개별 조합원이죠.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가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일반 분양 면적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훨씬 유리한 거죠. 이 구조에 맞춰서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조합원 분양가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8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비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살림을 잘 살려면은 비용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비용 부분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쭉 보시면. 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건축비죠. 건축비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난 도면을 기주고 시공자가 선정되면은 시공사에서 이제 우리말로 건축비를 산출해 보죠. 자, 그러면 규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죠? 어떤 구조로 갈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마감은 어떻게 갈 거냐, 그죠? 뭐 특화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전체로. 그 다음에 연면적은 얼마 되느냐. 이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비가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 500만 원 보시면 되고요. 방배 5구역도 500만 원 가까이 된 거죠. 498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비, 예상되는 건축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요. 이 금융비가 사업 규모가 작은 단지일수록 뭐 전체 외형이 작으니까 금융비용이 작을 수 있는데 큰 또 규모의 단지일 경우는 또 금융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첫 번째 발생되는 게 자, 이주를 시키게 되니까 이주비 대출 그죠? 이주비 대출, 은행에서 차입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적으로 비용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발생되는데 어떻게 되냐? 사업비죠. 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자금이 안 되니까 뭐 사업비를 빌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은행이 빌립니다. 그죠? 이거에 따른 뭐또 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비. 우리가 이제 뭐 조합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용역을 줍니다. 외주 쪽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죠.
그러면 그거 다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죠. 뭐 설계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시면 그죠. 설계 뭐 그다음에 이제 자 분양함으로서 발생되는 마케팅비도 들어가죠. 분양 수수료 그죠. 뭐 이런 부분. 그다음 모델하우스도 지어야 될 거고 그죠. 여기 땅도 관리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외주용으로 들어가는 게 보시면은 나중에 뭐 감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주함으로써 발생되는 뭐 이주 관리,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명도 집행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방법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방법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합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합에는 뭐예요? 조합장도 있고 상근이사들, 뭐 사무장, 여직원들 등등 해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야 되는 거, 그죠? 복리후생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기본 운영비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사업을 하면서 또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따라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죠. 자, 뭐 총회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 총회를 개최할 뭐요? 또 인쇄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 그죠? 이 또 총회는 성원을 시켜야 되니까 성원에 따른 뭐예요? 또 외부 인력을 또 투입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이나 분담금.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뭐 부가가치세도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시설 분담금, 예. 그 다음에 난방시설 부담금, 예.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양보증 수수료도 들어가죠. 예. 법에 따라서 필요한 제세 공과금 거의 다 들어가죠. 예. 여기 또 무슨 조합이니까 뭐예요? 법인세도 들어가겠죠. 예. 법인세 들어가고 각종 뭐 등기부도 들어갈 거고 그죠? 예.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비 보시면은 미동의자 있죠. 미동의자. 예. 미동의자들이 나는 재건축 사업 안 하고 나는 현금 청산한다 그랬을 경우에요. 이 분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죠? 토지 대금이 들어가죠. 또 이걸 하면서 또 아까처럼 등기비 들어가는 거 그죠? 이런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토지 매입 중에서 국공유 중에 있으면 또 국공유지도 매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전적으로 토지 매입비. 여기서 전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반영했을 경우 이제 예상 비율이 나옵니다. 이 예상 비율이 나오면은 자 이제 조합원한테 분양 신청을 받죠. 여기 보시면은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시공자가 선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요한 비용이 건축비가 산정이 되죠. 건축비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이주비 대출을 얼마까지 해야 되겠다는 거니까 이주비 나오니까 금융비도 어느 정도 산정이 되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비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정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으려니 이제 나의 감정가를 알려주고 여기 비례율을 반영하죠. 그래서 권리가 이렇게 되죠. 홍일동의 권리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략적인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가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45평형 있고 33평 있고 25평형이 있는데 이거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라는 걸 상세하게 해줘야 되죠. 몇 동, 몇 층, 그 다음에 향에 따라서 분양가 다 다르게 반영해서 33평 정도 했을 경우에는 계략적인 내가 추가 분담금이 있거나 환급이 얼마 정도 됐다는 걸 보여줘야 요걸 보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죠. 분양 신청을요. 조합원 분양 신청하면은 구청으로 가죠. 구청 간 다음에 국토부로 가겠죠. 예. 요즘 그 자동으로 가죠 그냥. 국토 가면 이제 추첨을 하죠. 그럼 동호 추첨. 자, 101동 1004호가 됐다. 그러면 1004호의 조합원 분양가가 7억 8천이다. 그럼 7억 8천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죠. 조합원 분양 계약서를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데는 자 이제 추가 분담금. 사업성이 좋은 데는 추가 분담금 어떻게 돼요? 입주 때까지 유예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이주비 대출을 받은 걸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는 또 지금은 조합에서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직접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구역의
사업성 구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면 대납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또 입주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납부는 어떻게 돼요? 분담금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게 보시면은 예전에 방배 5개업도 그랬는데 이 종전자산 총액, 예, 이거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실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역 내 조합원들의 개인에 대한 뭐예요? 감정평가 금액은 합리적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보시면 내 감정가는 낮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감정가를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돼 있는데 내 것만 올려달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왜냐 여기는 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전체를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 전체 총액이 예를 들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동일한 매출 구조, 비용 구조에 있을 경우에 감정가 전체를 올리면 뭐냐면은 비례율이 내려가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비율이 똑같은 사람, 이건 전 조합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비율을 내려가면 내 권리가는 동일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내가 저평가 받는 게 아니라 비례율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 이거에서 반영됩니다. 비례율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개별 감정가가 어떤 뭐 특수한 경우에 오류가 있었다. 오류인 경우는 그거는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전기사업에서 비례율이라는 게 이게 사업성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도 되지만은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냐 이렇게 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는 거의 통상적으로 잘 발생되지 않죠. 대신 뭐야 비용이 올라가는데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에 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따라서 비례율이 내려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자 뭐 지난번에는 비례율이 120%였는데 사업의 어떤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구조는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비용이 뭐 그 전에 반영할 때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적게 간다면은 비례율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겠죠. 그럼 이게 130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율 구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구조에서도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비례율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시는 기준도 되니까 매출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떻게 하는 구조 이런 형태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 방배 5구역이나 뭐 6구역, 13 뭐 이런 데서 비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현재 이 사업 진행 현재 단계를 봤을 경우에는 이 비례율 구조는 지금 현재 구조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자 이제 방배 5구역 예를 들어 볼게요. 방배 5구역은 지금 다시 건축심이 들어간 거죠. 건축심이 들어가서 다시 사업시행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받은 다음에 뭐예요? 다시 지금 이제 반영해봐야 되겠죠. 네, 다시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보고 뭐예요? 비례율이 나오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다시 받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건축 심의하고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받는데 중점적인 사안이지 이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에 받을 때 뭐냐면 비례율이 얼마 나올 거냐 고려할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높게 가는 구조였죠. 아까 구조를 보시라 그랬지만 자 지분제에서 뭐예요? 도급제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예. 도급제는 뭐예요? 현대건설에서 건축 공사비만 받아가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책임 준공하고 책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양물에 따라서 공사비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방배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해보면 공사비가 한 9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미분양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받아가겠다. 책임 준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지분 구조에 있을 경우는 뭐예요? 책임 준공하고 똑같이 했는데 뭐예요?
일정 부분 3,100만 원 지난번에 일반 분양가 3,100만 원 이상 했을 구조는 또 지분을 달라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이건 다 없어지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구조죠. 그래서 경우에 조합원들 매출 이 매출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가 뭐냐면 각 구역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거는 이제 그 구역의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분석을 하시면은 이 비례율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될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비 사업에서 비례율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조합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